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32%, 코스피는 0.3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보합 수준이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살짝 올라오는 척 하다가 또 어제 저가를 살짝 이탈하면서 장중에 신저가를 한 번 더 찍었죠. 3100포인트 말씀드렸던 자리 정확히 확인하고 반등하는 그림이에요. 그죠? 추석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특별하게 많이 상승하지도 또 많이 하락하지도 않을 확률이 높을 거고, 저는 3080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 웬만하면 3100에서 지켜야 되고 아니면 3080까지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3150포인트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당분간은 그냥 이 안에서 박스권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낮게나마 박스권 치고 한 번 더 누르는 그림 3080까지 일단은 열어놔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오늘 어제 저점을 한 번 다시 확인했는데 조금 더 밀었죠. 1026포인트까지 밀었어요. 결국에는 1025포인트를 유지하는 그림. 굳이 1020포인트까지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다음주 코스피가 혹시나 3080까지 밀리게 될 때 코스닥도 1020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일단은 판단하셔라. 어찌됐든 어제 저점 위로, 어제 말고 오늘도 양봉이 나온 거는 긍정적인 모양인데, 문제는 어제보다 고점이 낮고 어제보다 저점이 낮아요. 그럼 위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위로 올라갈 때 1042포인트, 원래 1045죠. 1042나 1045포인트 위로 못 올라오면 밑으로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밑으로 누를 때 1026포인트 혹은 1027포인트를 지지하지 못하면 1025에서 1020포인트까지 한 번 더 밀어놓고 물량을 지들 거 채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이라 그런지 외국인 투자자들이야 우리랑 상관없겠지만요, 코스닥은 항상 개관놈들이 팔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코스피에다 메꾼다라는 거죠. 미친듯이 메꿔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거예요. 개인이 팔 수는 없으니까. 개인이 팔게 되면 그만큼 주가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팔아갖고 코스피 산다. 누가? 기관 투자자 떡값을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이 메꿔주는 느낌이지 않나. 니들 떡값은 니들 상사한테 좀 받아 처먹어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찌됐든 시장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위로 1042포인트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뭔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못해도 1040포인트 위로만 올라와서 지지만 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1040 넘어가면 또 다시 1050 그리고 1060 안에 있는 박스에 들어선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는 1020까지 아직은 열려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자, KPM테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움직였어요. 1차적인 1650원 지지하는지 봐야 된다 그랬죠. 이 자리를 지지를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포인트를 연다라는 거고, 지지하지 못하면 1500원대에서 1400원대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든 1625원까지 밀리긴 했지만 1650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에 비해서 한일진공은 오늘 한바탕 싸졌죠.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결국에는
이 저항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을 한두 개는 뚫어도 맨 마지막에 있는 저항은 사실상 원래 못 뚫어요. 그래서 저는 다 정리했거든요. 한일진공은. 뭐 KPM 테크하고 텔코는 거진 움직임이 없었어요. 뭐 어제 휴머니즘 보더라도 장 시작하기 전에 60% 마이너스 60%를 치고 움직이더라고요. 참 재밌었던 건 시작이 7달러에서 시작해서 뭐 쭉 올라오고 15달러에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뭘로? 7달러로 개파락을 시켰어요. 시작이 여긴데? 그럼 즉 따지고 보면 주포든 개인이든 그 누구도 휴머니젠으로 어제 기준이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땐 어제 당일 단타로 들어간 사람이 아닌 이상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수익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몰렸다. 수익 볼 수 있는 사람은 뭐다? 맨 처음 상장하기 전에 비상장 물량을 들고 가고 있었던 사람 말고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즉 누군가 밑에서 주워 담는 그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평단가를 낮추든 아니면 나중에 뭔가를 위해서 밑에서 주워 담았다라는 거예요. 휴머니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차트의 관점이에요. 왜? 누구나 다 손해니까. 단타 아닌 이상은. 단기로 6달러에 들어간 사람 아닌 이상은 다 손해를 본 자리예요. 즉 물량을 모아가겠다라는 입장밖에 안 되는 그림이에요. 왜? 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려놨다가 결국에는 위에서 15달러부터 슬금슬금 쳐 민다면 누군가는 털고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뭐다? 이 아래로 갭을 60%를 개파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아래로 마이너스 10% 정도 더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다? 못해도 마이너스 30%대까지는 잡아 올린다는 게 10달러까지는 잡아 올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KPM테크는 위에서부터 그냥 찍어 눌러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뭐 어찌됐든 휴머니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KPM도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주는 뭐다? 휴머니젠이다. 휴머니젠으로 인해서 KPM이 올라왔던 거고, 그럼 휴머니젠은 더 싼 저가 매수세를 위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KPM 테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얘는 이미 한번 해먹었고, 그리고 얘는 전환사채로 원래 헤쳐먹는 회사예요. 양아치 회사예요 그냥. 얘네들은 뭐 특별한 실적이 없어요. 뭐 전환사채로 돈 벌어서 땅 사고, 땅 사가지고 그거 시세 차익으로 헤쳐먹고, 그 다음 또 주가로 헤쳐먹고, 정작 실적을 낼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뭐 어찌됐든 1650원에서 일단 유지는 했고요. 그렇다면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이제 못해도 월요일 혹은 화요일 안에는 한바탕 쏴줘야 된다. 어디까지? 못해도 2,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 뭐다? 한 번 더 누른다. 그러면 1,400원대 혹은 1,500원대 한번 확인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강하게 눌렸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오지 않고 버틴다라는 건 뭐다? 한 번 더 누를 거다. 즉 주식은 계단이다 라고 말씀하듯이 내려가는 것도 계단이에요. 계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번 내려와서 옆으로 계단 만들어 놓고 여기서 또 그 다음 계단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요런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위에서 공을 던졌는데 멀리서 던졌는데 공이 하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럼 내가 던진 건 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돌인 거야. 강한 돌이기 때문에 반등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강하게 던졌으니까 여기서 돌을 강하게 던졌으니까 밑에 있는 바닥에서 돌이 강하니까 맞고 이 바닥을 뚫고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2,000원 부근, 못해도 1,800원을 한 번 정도 뚫고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번 주 주봉이 끝났죠? 애매하게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주 못해도 1,750원 위에서 시가 형성을 하든 1,800원 위에서 웬만하면 시가 형성을 하면서 1,750원을 지지받는 그림이 나타나야 그나마 2,000원 부근, 1,900원대 부근을 한 번 정도 확인하고 횡보할 거냐, 이거 실수니까 다시 올려놓을게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어찌됐든 강하게 누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반이라도 올려다 놓고
누르면서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야 돼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안정 찾는 건 무의미하다. 너무 오래 걸린다. 이해되시죠?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못해도 2,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올려놓고 다시 누르면서 1,700원대를 유지하는 흐름을 지켜주든 이랬든 저랬든 그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KPM테크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텔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나마 요청하는 게 KPM테크에 요청하는 게 요런 그림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오늘 텔콤 같은 그림을 딱 보면요, 4,000원대 말씀을 드렸고 4,000원을 깨고 내려앉으면 뭐다? 아니 3,950원 말씀드렸고 그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3,600원대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시가 형성을 어제 종가로 형성을 하면서 뭐다? 하방 압력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가도 4,125원이죠. 그럼 밑으로 4,050원까지도 한번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 굳이 안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왜? 왜냐? 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거죠. 즉 지금의 자리에서 이 몸통 위에 올라와 있으면 이 몸통 4,120원이 단기 지지라인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더 강하게 위로 상승하지 못하고 여기를 계속 두드리면 깨고 내려앉겠죠. 어디까지? 또 4,060원까지 한번 내려앉겠죠. 이 밑꼬리까지. 근데 밑꼬리나 윗꼬리는 금방 깨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랬든 저랬든 여기 몸통 자리를 한번 확인한 자리라는 거죠. 그게 4,060원이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웬만하면 얘는 4,1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4,1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다? 못해도 4,30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오늘 딱 확인하고 밀린 거예요. 왜? KPM테크가 못 가니까. 못해도 이 자리 위로 올라와야 다시 한번 4,400원대라도 확인한다라는 거고, 가장 좋은 흐름은 4,4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4,400원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또 열려요? 요렇게 열린다라는 거죠. 4,650원대까지. 그럼 텔콘이 요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뭐다? KPM테크도 1,850원 위에서 2,000원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야 그나마 빠르게 단기적으로 이 종목 아직은 지켜볼만 하겠구나. 큰 수익은 못 주더라도 크게 문제될 자리까지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휴머니젠이든 뭐든 다른 이슈로 한 번 정도 더 해먹을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면 날샜구나. 최소 올해는 기약 없구나. 역시 개잡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케이탈 입치가 좀 움직였죠? 움직였지만 오늘 좀 거래가 빵 하고 터지면서 물량이 좀 나간 흐름으로 끝났어요. 뭐 정세균 관련주였기도 했고, 뭐 리치 뭐 돈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구름대를 넘어섰다가 이 구름대 위에서 지지하다가 결국엔 다시 구름대로 들어 앉았고, 그래도 저가를 그나마 유지하는 흐름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고점이 남아있는 자리인 거고요. 이 자리를 어떻게 보면 쌍봉을 찍고 바닥까지 밀려야 되는데, 그런데 바닥까지 밀리지 않고 그 위에 있는 고점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온 자리죠. 어떻게 보면 파동이 하나, 둘, 3파 나오고 4파가 나오고 5파가 시작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4파에 1파, 2파가 나오고 지금 3파에 조정 중이냐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월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럼 다시 주봉으로 돌아왔을 때도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찍고 그 자리를 강하게 못 뚫어내니까 강하게 밀어버린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 자리가 2,000원. 그럼 이 자리에서 한 차례 쭉 눌렸을 때 유지할 수 있는 자리가 1,630원인데, 그죠? 뭐 시가 저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1,630원인데
웬만하면 얘는 17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상승, 그러니까 하나의 파동이 나타나고 단기적으로 하나, 둘 나타나고 세 번째 나타나고 네 번째 나타난 뒤에 다섯 번째가 한 번 더 남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강하게 음봉으로 터졌다라는 건 누군가 여기처럼 털고 나가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누군가 물량을 털고 나서 기존의 여기 저점을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좀 나타나다가 위로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한다? 깨고 내려앉아 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몸통을 위로 못 올려내니까 주가가 한 번 더 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관점도 여기를 여기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단 1750원 부근에서 유지하는 그림은 나타나긴 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왜 굳이 여기에 음봉을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1730원을 유지하느냐, 못해도 1650원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구름대를 한 번에 뚫지 못했지만 이랬든 저랬든 구름대에 상단이 지지하는 라인이 여기서 끊기고 밑으로 내려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름대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강하게 튀지 못하면 여기서 이 구름대 상단을 밟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 1600원 부근까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6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종가는 1650원 밀리더라도 빠르게 1650원만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랬든 저랬든 이 안에서 버티다가 구름대를 벗어나는 자리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요 박스 안으로 들어앉을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그림이겠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요. 자, 어찌됐든 그런 흐름으로 이 종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점 대비해서 솔직히 많이 빠졌고요.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완전히 이제는 추세가 끝났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 저점이었죠. 1200원을 이탈했을 때예요. 이탈했을 부분인 거고, 어찌됐든 기존의 이 고점 부근 위에 대한 저항을 확인 한번 하고 밀리는 자리다. 여기와 어디? 여기에 1차 저항과 여기에 대한 또 저항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맞고 밀리면서 거래를 터뜨렸다. 그러면 이 거래가 이 주가를 이제 빼는 그 거래가 될 거냐, 아니면 앞으로 한 발짝 더 도약하기 위한 거래가 될 거냐는 어디? 못해도 1650원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 다음 관심 종목은 인스콥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죠? 많이 올라왔고 실제적으로 딱 여기까지만 봤어요. 1차적으로 단기 저항을. 왜? 기존에 움직였을 때 바닥을 만들었고 요 박스권을 한번 때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단기 저항을 한번 확인하고 이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오니까 그 다음 저항을 때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딱 여기거든요. 여기 저항인데 때마침 뭐야? 구름대 하단이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와 여기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뭐다? 최소 거래량이 첫 번째 터졌던 거래량 이상은 터져야 타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맞고 밀리는 거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5,100원대 혹은 5,0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5,0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 뭐 어찌됐든 단기적인 저항 때는 한번 확인하고 밀린 자리다. 장기적인 저항 때는 한번 확인하고 밀린 자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 자리 확인을 다 끝났다고, 요 자리 확인을 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눌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남아있는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 대한 확인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바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시간 벌리다가 나중에 다시 이 자리를 확인하러 갈 거냐의 기준인 거예요. 지금은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내려온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확인하고 내려온 자리인 거고,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의 흐름을 단순을 보여줬기 때문에 11% 이상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그죠? 기존의 흐름에서 5,200원, 5,100원 말씀드렸죠. 단기 관점은 뭐 5,100원이나 5,200원 정도. 혹시나 강하게 밀려버리면 조금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5,100원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100원대만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 기술적으로 다시 반등을 한번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기술적 반등 자리가 5,600원대. 이 5,600원대를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가 단기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빠르게 고점을 상승시킬 거냐. 그렇지 못하면 다시 한번 5,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혹은 횡보하는 과정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이랬든 저랬든 단기적인 이 구름대 안에 갇혀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이 구름대를 벗어나기 전에 슈팅을 한번 내놓고 누르면서 좀 안정세를 만들어냈고 이 구름대를 벗어나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1차적인 건 5,600원, 5,600원 넘어서 5,75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뭐다? 추세가 또 한번 6,000원대까지 열리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 지켜준다면 살포시 공략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말씀드린 자리까지 다 눌렸죠. 단기 어디까지 밀릴 거다? 여기서 못 넘기면 한 번 더 밀려서 결국엔 요 자리까지 밀고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짝 더해서 여기까지 딱 정확히 확인했어요.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 종가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갖다 놓는다라는 거죠. 69,000원인데 딱 100원 모자라게 애매하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요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하겠다라는 거겠죠. 68,000원을. 만약에 시가가 68,000원 부근 혹은 68,000원을 깨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68,000원 밑에서 시작하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눌러서 이 양봉의 중간값까지 밀릴 수도 있는 관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62,000원까지. 정 안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주는 그림이 낫다. 낫다. 왜? 카카오가 밀리고 있으니까 카카오뱅크나 카카오게임즈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랬든 저랬든 카카오도 여기 13만원 한번 깨고 내려앉는다 그랬죠. 124,000원 부근에서야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거랑 같은 관점인 거죠. 이랬든 저랬든 카카오뱅크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다 찍었다. 찍었고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 거래량을 지금 쳐올리고 있긴 하지만 갭으로 밀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가 쉽게 하루아침에 깨지진 않을 거다. 못해도 월요일 하루는 더 버티는 그림이 나타날 거고 이 버티는 그림이 다시 72,000원 위로 올려놓는 그림이 안 나타나면 뭐다? 버티다가 깨고 내려앉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깨고 내려앉는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위로 올려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위로 올려야 된다. 이랬든 저랬든 72,000원 위로 한번 올라가는 그림, 못해도 71,000원 위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놔야만이 이제는 안정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지 못하고 못 올라타고 여기서 버벅대고 버틴다? 그럼 한 번 더 누른다. 62,000원, 65,000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눌렀다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수 앱지스라는 종목이죠. 기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중기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쵸? 오늘 2차 목표가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한 자리고요. 어찌 됐든 이랬든 저랬든 이수 앱지스면 그 스푸트니크 위탁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고 9월달부터 생산을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뭐 기존 제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를 터뜨리고 실제로 거래 없이 주가를 누른 자리예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어쨌든 한 달 이상 여기서 박스권을 유지했던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 자리를 지금 현재 들어와서 움직이는 자리예요. 이 중간값 15,600원을 현재 넘어섰고,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16,400원, 5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자리 넘기면 단기적으로 17,000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인 거고요. 이 17,000원을 바로 뚫기 위해서는 뭐다? 거래량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뭔가 이슈가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한번 맞고 떨어지면서 당분간 이 박스권을 유지할 거다. 대신 이 박스권을 유지하더라도 15,5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뭐다? 빠르게 17,000원을 한번 뚫고 올라서는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00원에서 2만원 부근 정도까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17,000원을 넘어서는지, 못 넘어선다면 15,5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지 꼭 체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랜만에 젠백스가 좀 어제 그제 좀 올라왔다가 강하게 좀 올라왔죠. 뭐 그동안 워낙 힘없이 움직였어요. 예전부터 이 종목은 그냥 요 안에 박스권이거든요. 셀트리온 움직였고 HLB 움직였고, 그러면 예전에 3대 제약바이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 애들 없었을 때, 신라젠 없었을 때는 이 젠백스가 그 3대 바이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위에서 계속 버티다가 이 자리를 못 뚫고 나가는 바람에 결국엔 밑으로 또 주저앉아서 놀다가 다시 이 중간값을 넘은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간값을 현재는 지지받고 있는 자리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25,000원에서 28,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오냐 못 올라오냐의 관점이에요.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인 거죠.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죠? 주봉상에 보더라도 딱 확연히 박스권이구나 라는 눈에 보이는 거고, 월봉상으로 보면 뭐예요? 거래가 안 터지니까 요 구름대 안에 갇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이 안에서 단기적인 이 작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위에 대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 자리를 빠르게 벗어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내년 올 한 해는 그냥 이 안에서 버티는 자리인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면서 구름대를 벗어나겠죠. 구름대를 벗어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매수세는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왜? 매물대를 지나온 자리니까. 그죠? 그래도 이쪽으로 건너가는 것보다 위로 타고 건너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앞으로 좀 강한 상승을 유지해 줄 수 있겠죠. 어찌됐든 얘는 아직 이 위에 대한 박스권 다 남아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박스 남아있고, 지금 현재 여기 박스권이고, 여긴 뭐 그냥 주워먹는 구간, 여기 뚫으면 여기까지는 주워먹는 구간 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과연 이번에는 넘길 거냐 아니면 다시 주저앉을 거냐의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자, 인성정보라는 종목이죠. 오늘 뭐 이 코로나가 유지가 계속 되면서 뭐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곤 있지만, 그러면서 재택 치료를 승인하겠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움직였던,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항상 여기 3,450원 자리를 넘기지 못하고 쌍봉을 만들어내는 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빵 찍고 빵 친 다음에 쌍봉을 만들고 나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저점까지 한번 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뉴스를 만들면 다시 뚫어 올렸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매집을 위한 물량의 흐름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여기서 추세를 만들면서 강하게 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는 요 박스를 유지하다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림이 났단 말이에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로선 그렇죠. 여기 자리를 뚫었다라는 거고, 월봉으로 들어오더라도 구름대를 돌파해서 기존의 자리를 넘기고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번 달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강하게 뚫어놨고, 그럼 이 자리에서 몸통이 실제적으로 이 3,700원 위로 마무리가 됐으면 훨씬 좋은 흐름을 보일 뻔 했는데 애매하게 끝나놨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눌렀다 갈 수는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 자리가 3,450원 정도만 딱 여기 고점이네요.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고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다? 이 종목은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강하게 쏘아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3,540원, 조금 더 길게 본다 하더라도 3,4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를 유지하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건설주들이 좀 움직였죠. 일성건설은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나서 뭐 벽산도 그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뭐 주택 이 재개발 관련된 종목이고, 뭐 사실상 앞으로 이 정치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주택에 관련된 이 아파트 뭐 관련된 부분은 공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죠?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른 다음에 쌍봉을 연출하고 저점을 갱신했다면 실제적으로 시가가 형성됐던 요 자리까지 눌러야 되는데, 이 상한가 나왔던 중간값에서 일단 유지가 나왔어요. 웬만하면 요 자리에서 지켜줬으면 더 좋을 뻔했던 그림인데 한 번 더 눌러서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거 털어내고 결국은 다시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주봉의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놔서 지금 그 다음 몸통을 만들어 놨던 요 자리 안으로 들어온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위로 4,500원을 넘기는지 체크, 밑으로 4,150원이 깨지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4,500원을 넘긴다면 다시 한번 5,000원에서 5,400원대를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예전부터 이 종목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름대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구름대 하단과 상단이 열린 자리다. 밑으로 지지, 위로 열린 자리. 이 자리를 다 뽑아내고 눌릴 거냐, 아니면 가다가 말 거냐. 어찌됐든 요 박스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다? 최근에 나왔던 저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 영상에서. 그죠? 그러면서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강하게 뚫었다가 뭐다?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5,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열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 볼린저 밴드 상단은 바로 뚫지는 못할 거니까. 그럼 그런 자리까지 한번 기대해보고 가는 부분인 거고, 중간에 거래가 빵 터졌던 자리가 지금의 자리이기 때문에 1차적인 거는 4,500원 위로 올라타는지, 그럼 4,600원에 대한 저항을 확인할 거고, 이 자리 뚫으면 5,000원 부분까지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4,150원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상승을 하다가 오늘 강하게 눌렸어요. 33,000원 부근 찍을 때 단기적으로 저점 한번 확인했네요 라고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단기 파동을 예하고 안트로젠을 좀 먹고 나왔는데, 어찌됐든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번 눌렀다가 이랬든 저랬든 바닥은 한번 잡은 자리예요. 바닥을 한번 잡고 나서 한번 이탈을 하긴 했지만 이 추세가 깨지진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 위에 있는 이 삼각수렴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여기서 한번 밀었다가 이 자리에서 유지하고 나서 한번 더 치어 오른 그림이거든요.
그죠? 옳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주봉이나 월봉의 관점에서 보면, 월봉을 보면 기존에 거래가 그나마 들어왔던 요 자리 위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얘는 33,500원 정도, 33,000원이죠. 오늘의 저점이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최근에 이 추세를 빠르게 바로 회복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요 자리에서 박스권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한 차례 더 강하게 누르는 흐름이 32,000원까지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요 안으로 기어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 기존에 여기 박스권을 만들었던 요 자리죠. 요 안으로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요 안에 갇혀 있는 자리다. 그러면 31,000원, 36,500원까지 열려 있는 자리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요 중간값 33,700원이죠. 오늘 딱 넘어섰어요. 다시 이 자리를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버틴다면 36,500원을 빠르게, 못 버틴다면 31,000원대까지 한 번은 밀었다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얘는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자리대라는 거 이해되시죠? 물려도 크게 물려 죽을 자리는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안트로제닌이고요. 기존에 이 11만원대 단기 고점을 정확하게 찍고 밀린 자리예요. 찍고 시장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 종목은 대주주 물량이 적지만 실제적으로 시총에 비해서 단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강하게 쏟아내는 거고, 그 추세가 한번 꺾이면 하염없이 밀리는 자리예요. 그럼 얘가 추세를 요렇게 잡은 자리인 거죠. 요렇게 잡은 자리예요. 그 바닥을 찍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자리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지킬 거냐 못 지킬 거냐의 관점인 거겠죠. 현재 여기 박스를 확인하고 밀렸다가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지금 이 단기적인 이평을 유지해 줄 거냐, 그럼 7만원을 앞자리 7만원을 이탈하지 않을 거냐, 이탈하더라도 종가는 7만원을 유지할 거냐고. 그렇지 않고 7만원을 깨고 내려앉으면서 종가를 이탈한다면 결국엔 뭐다? 여기 요 박스권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63,000원 부근 이해되시죠? 63,000원 부근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웬만하면 67,500원 부근, 이게 오늘 저가 부근이죠. 이 자리에서는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밀릴 수 있는 자리까지 다 밀어놓은 자리예요. 밀릴 수 있는 자리까지 다 밀어놓은 자리고, 그 자리에 저점을 유지했던 자리가 여기 63,500원이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이 고점을 찍고 많이 밀리긴 했지만 현재 시점의 자리에서 63,000원이 장기적인 관점의 자리로만 본다면 어찌됐든 주가가 한번 내려앉은 뒤에 바닥을 잡고 그나마 추세를 유지하려고 모양을 잡는 자리예요. 여기서 한 차례 눌림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뭐 강한 상승은 없더라도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 대응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뭐 여기서 바로 이 음봉을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슬금슬금 다시 한번 이 73,500원대에서 75,000원대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7만원을 유지하는 그림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리딩방과 공부방 10일까지, 오늘까지죠. 뭐 주말 껴있으니까 주말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공부방 모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들 보내세요.